음주, 약물, 뭐 둘 다 아니다. 그러면 고 김주혁 씨 차량 속에 답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부터 이 경찰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김주혁 씨 사고 현장 감식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저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뭐 부검을 통해서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현장을 예, 예.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이른바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요. 이 처음에 추돌했던 지점, 그 차량이 지나가는 경로, 이걸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대로를 그리면서 진행하는 그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죠. 아하.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 작업에서 조금 유의미한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그 기계적인 게 이건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은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현장 차량 정밀 조사 관련해서 현장 화면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제 왼쪽과 오른쪽에 차량 전문가, 자동차 전문가, 연애 전문가 각각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 대표님 아무래도 질문을 좀 이어가자 보면 오늘 가장 밝혀야 될 맹점은 고 김주혁 씨가 왜 갑자기 급가속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 원인이 뭐였나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근데 이 차가 워낙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엑셀만 조금만 밟아도 급가속 됩니다. 맞아요. 이 기존의 차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속도 추정만 가지고 뭐 급발진이다 아니면 뭐 악셀을 밟았다가 아니라 이 차는 기존의 한국 차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고성능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엑셀을 조금 밟아도 그냥 확 튀어나가는 입장인데 이 차가 처음에 섰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굴러가다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엑셀 페달을 잘못 밟았을 경우에 조금만 밟아도 그건 급가속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급발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차, 그러니까 뭐 벤츠 지바겐이 이 통상적으로 그냥 보통 차들과는 조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도만 보고 가는 거 보고 저거 다른 차에 우리나라 차 비교했을 때 급발진 같다. 급발진 현상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그 차 배기량이 우리나라 차의 거의 2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 고성능이기 때문에 조금만 밟아도 확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만 가지고 급발진이 나야라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저 오른쪽 갓길로 갔을 때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뭐 자동차 전문가시니까 저 지금 저렇게 지금 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이제 저 차는 엑셀레이터를 아주 살짝만 밟아도 저렇기 때문에 스키드 마크나 요 마크로도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새 자동차들은 저 차 같은 거 ABS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요. ABS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스키드 마크 잘 안 생깁니다. 예. 거의 정지점이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던 스키드 마크 같은 게 한쪽만 나와 있잖아요. 예. 원래 많이 스키드 마크가 나오면 네 바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만 나왔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브레이크가 오는 한쪽에 고정되고 바퀴가 그래서 끌려간 그래서 요 마크 정도로 전 봤어요. 왜냐면 제가 스키드 마크를 자세히 봤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면 그 스키드 마크가 크고 작고가 돼서 거의 같이 무게로 그냥 끌려가야 되거든요. 고정된 상태에서 그게 스키드 마크란 말이죠. 요 마크는 한쪽이 고정돼가지고 그냥 옆으로 비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스키드 마크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요 마크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 마크일 확률이 많거든요. 저도 접대 여기 나와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거는 스키드 마크라기보다는 요 마크 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먼저 처음에 이제 그랜저를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본능적으로 잠이 들었던 뭐 했던 어떤 상황 됐든 브레이크를 밟게도 핸들 꺾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툭 치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차량 이쪽에서 결함은 아니다라는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다음에 버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뒤에 상황 다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쭉 가던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차 같이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꺾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의 급발진으로 가면 이렇게 꺾지는 않죠. 바로 직진해서 뭔가 조치를 하지 꺾으면서 조치하기는 어렵거든요. 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차량이라기 보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스키드 마크가 났으면 브레이크 밟았으면 4개가 다 나야 되는데 한쪽만 강하게 났다는 얘기는 어떤 바퀴가 부딪히면서 고정돼가지고 끌려가면서 나타나는 마크 같아요. 그러면
바로 결론 그럼 뭔 것 같습니까? 자동차 전문가시니까. 자동차는 아니고 사람과 인적인 관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급발진 관련된 99년부터 모든 사고 나는 것들 제가 영상도 많이 봤고 분석도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차가 나가는 속도만 봐서 급발진이라고 보는데 스키드 마크라든가 브레이크 안 밟은 거라든가 또 직진이 아니라 대부분 직진하면서 뭔가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버스가 달려오는데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 차가 오는데 그거 정도의 급발진의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예, 뭐 김 교수님 저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 고 김주혁 씨의 블랙박스가 어제 경찰에 의해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11월 2일 날 아마 운전석 밑에 의자 밑에서 이제 발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경찰에서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뭐 좀 부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밝혀진 그거에 의해서 이게 그 영상 아닌가요? 그렇죠. 저 블랙박스 영상 지금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우리가 그 다른 영상으로 봤던 건데 이제 김주혁 씨 이게 아마 김주혁 씨 블랙박스에서 그렇죠. 나온 영상일 겁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 블랙박스 영상은 저희가 지금 같이 시청자분들과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음성 파일도 중요한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음성을 꺼놓은 걸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저 안에서 만약에 이제 블랙박스에 음성을 끄지 않았다면 본인이 어떤 응급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비명을 지른다든지 무슨 어떤 저 행위가 있었을 텐데 음성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저 영상만 가지고는 뭐 당장의 어떤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예, 뭐 그렇다면 홍 기자님 저희가 뭐 아무래도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경로로 좀 음성이 녹음돼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혹시라도 꺼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고장에 의해서 네, 음성 파일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본체에는 저장돼 있지 않을까,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블랙박스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유가족은 계속 아니다 있다. 우리 동생은 차에다 달아놨었다 했고 이걸 조수석 아래서 찾다 보니까 또 국민들은 이것도 이번에 음성 파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본체에서 복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다른 급발진 영상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여기 계신 자동차 명작이신 박병일 대표께서 급발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저 차의 특성상. 근데 이게 지금 이건 김주혁 씨 사고가 아니고 다른 사고, 다른 급발진 사고를 저희가 지금 블랙박스를 비교해봤는데 통상적인 일반적인 급발진은 저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 급발진 상태가 직진을 하게 되지. 예. 왜냐면 직진 본능적으로 급발진 차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이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브레이크 여기 핸들 잡고 브레이크 잡는 것밖에 없거든요. 핸들을 튼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좀 여유 있을 때 트는 거고 뭔가 피할 때 하는 건데 그동안에 급발진 사례 보게 되면 대부분 직진해서 나는 거고 그쪽에서 뭔가 조치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딪히면은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가 들어온 거 있어야 되고 또 직진해야 되는데 직진할 거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리도. 예. 근데 우측으로 꺾어지는 거 보니까 뒤에는 우측에 또 차가 여러 대가 왔는데 우측으로 꺾는 거 보면은 조금 차량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박 대표님 네. 우측으로 그 꺾을 당시에 고 김주혁 씨가 직접 핸들을 잡고 저희가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운전 능력을 상실해서 핸들을 기댄 채 몸이 우측으로 좀 기울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부딪히고 브레이크 안 밟았을 때부터 뭔가 조짐은 왔다고 봐요. 그다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오른쪽 발은 브레이크 엑셀 페달을 밟게 되면 그렇죠. 그 속도로 차는 그냥 바로 그 핸들 꺾인 대로 갔던 상황이란 말이죠. 예. 왜냐면 그 각도가 바로 이렇게 꺾여버려요. 근데 뒤에가 버스라든가 뒤에 여러 차가 쫓아오는데도 그렇게 꺾고 나는 건 사실은 웬만큼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고 공간은 직진에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리고 많은 공간이 있는 데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쪽으로 바로 위험한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뭔가 차량이 아니라 사람의 쪽에 운전 능력을 상실했다. 어쩐 쪽에 문제가 그쪽에서 뭔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추돌을 해서 탁 부딪히는 정도가 엄청나게 강하다면 반탄력에서 확 꺾일 수 있겠지만 예. 영상을 보면요 살짝 꺾여요. 그렇게 탁 부딪히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살짝 부딪혔다면 사실 그렇게 팍 꺾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 차가 무게가 크단 말이죠. 예, 예. 그랜저는 무게가 작고 그러니까 벌써 부딪히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얘가 튀어나가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그러게요. 차가 나갈 수 이상해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김주혁 씨 주변을 아는 분들 그리고 또 혹시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 홍 기자님 이게
김주혁 씨가 이제 사고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1차 때부터 본인 운전을 상실했지만 좀 갓길로 반대 인도로라도 빨리 빠져야 되겠다라는 그래야 큰 사고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견해도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랜저랑 두 번째 그 앞에 조수석 부분을 부딪혔을 때 그냥 그 앞으로 쭉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중앙선을 넘잖아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사실 전방이 비어 있으면 직진을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차량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이 본인의 그 몸에 이상이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또 저렇게 완전히 꺾은 것도 아니고 딱 어느 정도 꺾어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후방에서는 버스가 오고 있었지만 만약에 지금 후방을 보지 않은 상태라면 김주혁 씨가 처음 있었던 위치는 1차선이었잖아요. 예. 1차선부터 계속 바깥으로 나가려는 노력이 아니냐. 이건 뭐 과학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김주혁 씨가 평상시에 워낙에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길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인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의견도 나온 겁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 그 현장 차량 조사하고 블랙박스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여기 계신 자동차 전문가께서는 일단 1차 추돌 직전, 직후 정도부터 운전면허를 상실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그 현장 차량 조사 그리고 블랙박스에 집중했다면 마지막 얘기가 바로 부검 얘기입니다. 사인이 이대로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걸까요? 그의 최종 부검 결과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고 김주혁 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그 머리뼈 골절 등 머리 손상이 주 사인이고 약물이라든지 동물 이런 부분은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김주혁 씨가 사고로 인한 그 머리 손상 이전에 심장이나 뇌 기능 실조가 선행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뭐 김 교수님 실제로 네. 사고 당시 목격자에 대해 또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 네. 당시 고 김주혁 씨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이마에 좀 피가 흐르면서 핸들에 이렇게 기댄 채 있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구조 당시의 이야기죠. 구조 당시에 이제 그 김주혁 씨를 이제 꺼낼 때 이제 아마 그 봤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정확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계속 이 사건을 하면서 뭐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오늘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게 앞으로 이제 박힌다고 그러죠. 그 상황에서도 앞에 그 에어백이 터졌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두부 손상이라든지 지금 여기 뭐 나오는 것처럼 그 선글라스 뭐 얼굴이 창백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원래 에어백이 터지게 되는 운전자를 안전벨트가 시트에 고정을 먼저 시킵니다. 아. 고정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에어백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게 다치지 않던데 그렇죠. 만약 이 시점이 안 맞으면 내가 얼굴을 가다 부딪히게 되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원래 안전벨트를 운전자를 시트에 고정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에어백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에어백이 터져도 3cm 정도의 거리를 뒀다면 내가 큰 충격을 안 받고 상처를 안 입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거리를 못 맞췄다든가 아니면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시키지 못했다든가 이러면 그 원칙을 벗어나가서 손상될 수 있죠. 그 얘기인즉슨 에어백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벨트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면 김주혁 씨의 사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원래는 에어백이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먼저 안전벨트가 먼저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시트에 꽉 무틀어 맨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백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에어백도 이제 30cm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큰 충격을 안 먹는데 예. 만약에 안전벨트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이게 안전벨트가 맸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가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것도 차량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분명히 그런 차량 멜트가 결함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에어백이 터진 시점하고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 그거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구조 당시에 소방관들에 의하면 안전띠를 풀으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봐서는 명백히 안전띠를 김주혁 씨가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안전벨트를 맸다 하더라도 먼저 그걸 이제 전기로 모터로 안전벨트가 작동돼요. 충격이 딱 오면 컴퓨터가 안전벨트부터 작동되면서 딱 당깁니다. 예.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백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칙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터져 버렸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사람은 얼굴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에어백이 터졌다 하더라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하나만 더 정리하자면 일단 두 가지가 풀어야 될 게,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추돌 때 어떤 본인이
운전 능력을 상실한 부분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제 머리 손상을 받았을 때 진짜 에어백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을 못했던 그 두 가지를 확실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차량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차량도 보면 전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는 안전벨트하고 안전벨트 맸는데도 에어백이 터졌는데도 하면 다쳤다고 보면 안전벨트하고 에어백이 터진 시점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차량 조사, 그리고 블랙박스, 부검 얘기까지 해보는데 부검에서 하나 더 짚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고 김주혁 씨 몸에서 항히스타민이라는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모르는 부분이 검출이 됐는데 이번 부검을 정확히 말해주는 건 뭔지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항히스타민은 그 두드러기나 알레르기나 이런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약제입니다. 김주혁 씨한테 처방된 것이 하루 한 알 먹으라고 처방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김주혁 씨의 사건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부검 결과에 그게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는 심근경색이 없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예, 뭐 홍 기자님 여전히 사회는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는데 최초에 제기됐던 약물이나 음주에 의한 사고는 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주에서도 아니고 약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심근경색도 아니라고 방금 또 오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뭐냐는 건데 네. 나온 약이라는 거는 약하게 죄송합니다. 히스타민제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처음부터 보도가 됐던 그 A 약. 그거의 성분이 동일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났을 때라든가 코감기에 걸렸을 때라든가 이럴 때 처방하는 거고 그 30알을 처방했는데 15알은 먹고 15알이 남아있던 그 약통하고 사실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예. 김주혁 씨가 그 외에 무슨 약을 복용한 것은 아닌 걸로 오히려 저는 부검 결과로 확인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정말 심근경색도 아니고 또 심장 이상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예를 들어서 부검으로는 나올 수 없었던 저혈당 쇼크라든가 뭐 이런 부분 부정맥 이것인가 지금 1차 추돌 이후에 운전 상실을 잃어버리게 한 그 신체 이상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거죠. 제가 부검 예, 주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좀 답을 좀 찾아보려고 자동차 전문가도 모시고 뭐 사건 사고 전문가도 다 모셨는데 차량 속에 답이 있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온 게 하나도 없고 음주 약물도 아니다. 김복준 교수님, 뭐 하나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아니 근데 지금 그 강남경찰서 교통과장이 한 얘기 중에 이게 있어요. 머리 손상 이전에 심장이나 뇌기능 실조가 선행됐을 수 있다. 이 뇌기능 실조라는 말이 뭐냐면요. 잠시 깜빡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현상. 예. 근데 사람도 저도 이제 부검을 하도 많이 다녀봐가지고요.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심장으로 막 이렇게 이제 피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잠시 멈추는 수가 있대요. 깜빡 멈췄다가 다시 팍 펴지면 이제 기능이 돌아오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실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경우에는 부검을 해도 사실 그 심장으로 통하는 그 관을 부검을 잘게 썰어서 해도 열려있는 원래라면 각 잠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는 현상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이라든지 급작히 잠깐 멈췄다가 다시 품어지는 현상이 있을 때는 부검으로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형태적인 이상 부검을 했을 때 그것만 우리가 이제 부검으로 확인이 되는 거지 어떤 장기의 기능적인 이상까지는 체크가 안 된다는 게 어떤 부검의 한계이기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 교수님 하지만 저희가 고 김주혁 씨의 이 사고 원인 심장이나 뇌기능 실조가 선행됐을 수 있지만 이게 부검 결과에서 안 나온다면 끝까지 미궁으로 그냥 남겨줘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이 차량은 아직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차를 완전히 이제 감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거하고 이걸 다 합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도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그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마 이 결론을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박 대표님, 저 오늘 오전 저 차량 현장 감식하는 모습인데요. 저 차량을 완전히 다 분해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한 달 동안요? 분해하는 것이 아니고 현 예. 상태 분해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원인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원래는 처음에 부딪힌 데가 어딘지 그리고 이제 그 엑셀 페달이라든가 그런 쪽에 혹시나 엑셀 페달 다 안 밟았는데 센서가 나빠서 자동으로 밟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엑셀 페달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 안전벨트하고 에어백 터지는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EBR 장치라서 에어백이 터졌을 때 사고 전과 후에 나타나는 기록 장치 원래 있으면 이거 명백한데 이게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주변 어렵네요. 상황들 잘 봐야 돼요. 에어백 터지는 거 그다음에 지금 정상적으로 감기고 있는 건지 감았던 건지 그다음에 에어백 터진 것도 어떻게 터졌는지 왜냐면 터졌다고 무조건 된 건 아니거든요. 그 터진 시점들을 잘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홍 기자님 이제 고 김주혁 씨의 이 사고 원인, 사망 원인이 제대로 규명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그가 남기고 간 영화 선물이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이제 설이나 상반기쯤에 먼저 만나게 될 영화는 이제 배우 정우 씨랑 지금 흥부예요. 이 조선 현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건데 여기서 김주혁 씨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양반 조혁을 맡았고요. 또 하나의 작품은 이제 독전인데 이거는 조진웅, 류준열 씨랑 함께했어요. 여기서는 이 중국 그 마약 시장계의 거물 할인역을 했어요. 이것도 또 뒤이어서 개봉을 할 걸로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창궐이라는 영화가 5번 촬영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 번 촬영만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이제 김태우 씨로 교체되긴 했는데 아마 많은 팬들의 마음이 이게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한 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화 뒷부분에 어떤 추모 영상으로 나오든 어떤 식으로든 대중이 그의 마지막 연기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 바람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김주혁 씨의 사인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차량 조사 결과 한 달 정도 걸린다니까 그래도 저희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복준 교수님이 계속 함께해 주시고 나머지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경찰에서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뭐 좀 부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밝혀진 그거에 의해서 이게 그 영상 아닌가요? 그렇죠. 저 블랙박스 영상 지금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그동안은 우리가 그 다른 영상으로 봤던 건데 이제 김주혁 씨 이게 아마 김주혁 씨 블랙박스에서 그렇죠. 나온 영상일 겁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 블랙박스 영상은 저희가 지금 같이 시청자분들과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음성 파일도 중요한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 보니까 음성을 꺼놓은 걸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저 안에서 만약에 이제 블랙박스에 음성을 끄지 않았다면 본인이 어떤 응급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비명을 지른다든지 무슨 어떤 저 행위가 있었을 텐데 음성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저 영상만 가지고는 뭐 당장의 어떤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예, 뭐 그렇다면 홍 기자님 저희가 뭐 아무래도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경로로 좀 음성이 녹음돼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혹시라도 꺼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고장에 의해서 네, 음성 파일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본체에는 저장돼 있지 않을까,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블랙박스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유가족은 계속 아니다 있다. 우리 동생은 차에다 달아놨었다 했고 이걸 조수석 아래서 찾다 보니까 또 국민들은 이것도 이번에 음성 파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본체에서 복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다른 급발진 영상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여기 계신 자동차 명작이신 박병일 대표께서 급발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저 차의 특성상. 근데 이게 지금 그 등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 마크일 확률이 많거든요. 저도 접대 여기 나와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거는 스키드 마크라기보다는 요 마크 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먼저 처음에 이제 그랜저를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본능적으로 잠이 들었던 뭐 했던 어떤 상황들도 브레이크를 밟게도 핸들 꺾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툭 치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차량 이쪽에서 결함은 아니다라는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다음에 버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뒤에 상황 다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쭉 가던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차 같이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꺾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의 급발진으로 가면 이렇게 꺾지는 않죠. 바로 직진해서 뭔가 조치를 하지 예. 꺾으면서 조치하기는 어렵거든요. 보이죠. 더 어렵단 맞아,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차량이라기 보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스키드 마크가 났으면 브레이크 밟았으면 4개가 다 나야 되는데 한쪽만 맞아요. 강하게 났다는 얘기는 이 어떤 바퀴가 부딪히면서 고정돼가지고 끌려가면서 나타나는 마크 같아요. 그러면 바로 결론, 그럼 뭔 것 같습니까? 자동차 전문가시니까. 자동차는 아니고 사람과 인적인 관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급발진 관련된 99년부터 모든 사고 나는 것들을 제가 영상도 많이 봤고 분석도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차가 나가는 속도만 봐서 급발진이라고 보는데 스키드 마크라든가 브레이크 안 밟은 거라든가 또 직진이 아니라 대부분 직진하면서 뭔가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버스가 달려오는데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 차가 오는데 그거 정도에서 급발진의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예, 김 교수님 저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 고 김주혁 씨의 블랙박스가 어제 경찰에 의해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11월 2일 날 아마 운전석 밑에 의자 밑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 뭐 급발진이다 아니면 뭐 악셀을 밟았다가 아니라 이 차는 기존의 한국 차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고성능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엑셀을 조금 밟아도 그냥 확 튀어나가는 입장인데 예. 이 차가 처음에 섰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굴러가다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엑셀 페달을 잘못 밟았을 경우에 조금만 밟아도 그건 급가속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급발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차, 그러니까 뭐 벤츠 지바겐이 네. 이 통상적으로 그냥 보통 차들과는 조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도만 보고 가는 거 보고 저거 다른 차에 우리나라 차 비교했을 때 급발진 같다. 급발진 현상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그 차 배기량이 우리나라 차의 거의 2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 고성능이기 때문에 조금만 밟아도 확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만 가지고 급발진이 나야라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저 오른쪽 갓길로 갔을 때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뭐 자동차 전문가시니까 저 지금 저렇게 지금 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이제 저 차는 엑셀레이터를 아주 살짝만 밟아도 저렇기 때문에 스키드 마크나 요 마크로도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새 자동차들은 저 차 같은 거 ABS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요. ABS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스키드 마크 잘 안 생깁니다. 예. 거의 정지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던 스키드 마크 같은 게 한쪽만 나와 있잖아요. 예. 원래 많이 스키드 마크가 나오면 4바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만 나왔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브레이크가 오는 한쪽에 고정되고 바퀴가 그래서 끌려간 그래서 요 마크 정도로 전 봤어요. 왜냐면 제가 스키드 마크를 자세히 봤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면 그 스키드 마크가 크고 작고가 돼서 거의 같이 무게로 그냥 끌려가야 되거든요. 고정된 상태에서 그게 스키드 마크란 말이죠. 요 마크는 한쪽이 고정돼가지고 그냥 옆으로 비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스키드 마크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요 마크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브레이크 이건 김주혁 씨 사고가 아니고 다른 사고, 다른 급발진 사고를 저희가 지금 블랙박스를 비교해봤는데 통상적인 일반적인 급발진은 저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 급발진 상태가 직진을 하게 되지. 예. 왜냐면 직진 본능적으로 급발진 차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이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브레이크 여기 핸들 잡고 브레이크 잡는 것밖에 없거든요. 핸들을 튼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좀 여유 있을 때 트는 거고 뭔가 피할 때 하는 건데 그동안에 급발진 사례 보게 되면 대부분 직진해서 나는 거고 그쪽에서 뭔가 조치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딪히면은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가 들어온 거 있어야 되고 또 직진해야 되는데 직진할 거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리도. 예. 근데 우측으로 꺾어지는 거 보니까 뒤에는 우측에 또 차가 여러 대가 왔는데 우측으로 꺾는 거 보면은 조금 차량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박 대표님 네. 우측으로 그 꺾을 당시에 고 김주혁 씨가 직접 핸들을 잡고 저희가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운전 능력을 상실해서 핸들을 기댄 채 몸이 우측으로 좀 기울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부딪히고 브레이크 안 밟았을 때부터 뭔가 조짐은 왔다고 봐요. 그다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오른쪽 발은 브레이크 엑셀 페달을 밟게 되면 그렇죠. 그 속도로 차는 그냥 바로 그 핸들 꺾인 대로 갔던 상황이란 말이죠. 예. 왜냐면 그 각도가 바로 이렇게 꺾여버려요. 근데 뒤에가 버스라든가 뒤에 여러 차가 쫓아오는데도 그렇게 꺾고 나는 건 사실은 웬만큼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고 공간은 직진에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리고 많은 공간이 있는 데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쪽으로 바로 위험한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뭔가 차량이 아니라 사람의 쪽에 운전 능력을 상실했다. 어쩐 쪽에 문제가 그쪽에서 뭔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추돌을 해서 탁 부딪히는 정도가 엄청나게 강하다면 반탄역에서 확 음주, 약물, 뭐 둘 다 아니다.
그러면 고 김주혁 씨 차량 속에 답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부터 이 경찰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김주혁 씨 사고 현장 감식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예. 저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부검을 통해서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현장을 예, 예.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이른바 이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요. 이 처음에 추돌했던 지점, 그 차량이 지나가는 경로, 이걸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대로를 그리면서 진행하는 그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죠. 아하.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 작업에서 조금 유의미한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그 기계적인 게 이건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다든지 이런 것 등등은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현장 차량 정밀 조사 관련해서 현장 화면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제 왼쪽과 오른쪽에 차량 전문가, 자동차 전문가, 연애 전문가 각각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 대표님 아무래도 질문을 좀 이어가자 보면 오늘 가장 밝혀야 될 맹점은 고 김주혁 씨가 왜 갑자기 급가속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이 원인이 뭐였나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근데 이 차가 워낙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엑셀만 조금만 밟아도 급가속 됩니다. 맞아요. 이 기존의 차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속도 추정만 가지고